꽉 막힌 속 신신우신에서 뻥 뚫어드립니다. 라디오 해우소. 고구마 먹은 듯 답답한 속 통쾌한 탄산수를 찾고 계신다고요. 오늘은요, 저 해우남과 막힌 속 뻥 뚫어봅시다. 라디오 해우소. 세상은 넓고 상담 프로그램도 많죠. 그러나 신신우신은 다릅니다. 한밤에 라디오 고해소가 있다면 한낮에 라디오 해우소가 있죠. 답답하고 꽉 막힌 속 한 통에 100원 샵 1003으로 보내주세요. 누군지 밝히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익명을 원한다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든든한 해우소지기들이 한 주씩 돌아가며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리는데요. 자, 오늘은 이분이 오셨습니다. 골아픈 고민풀이도 척척, 저와의 호흡도 착착,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의 제 옆방에 계시는 유지인 야고보 보일러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보일러 그러니까 여름 다가올 때 별로 탐탁지 않으실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쁜데요. 시작부터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자, 한 달 만에 오셨는데 어찌 지내셨습니까? 와, 날씨가 춥다 그랬더니 이제 덥다로 바뀌었어요. 아, 너무 덥죠. 아니, 아침에는 그래도 좀 쌀쌀한데 와, 낮 시간에는 이제 뭐 벌써 지금 땀이 뭐 비 오듯 흐릅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오죽하면 제가 이제 또 스튜디오에 도착하시면 귀를 막는 이 헤드폰을 써라. 이렇게 써보시라. 이렇게 했는데 너무 덥다. 귀까지 더울 순 없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헤드폰을 쓰는 거는 괜찮아요. 다음 사람이 헤드폰을 못 씁니다. 이게 배려 아니겠습니까? 스폰지까지 젖어버리는군요. 엄청난데요. 자, 오늘 1부 라페리티프 주제는요.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였습니다. 네. 자, 내가 기계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지, 인간과 기계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기계는 생각이 없잖아요. 우리 꿀벌들 많이 지적하셨는데 가끔 제가 넋을 놓을 때 기계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반대고 넋을 놓을 때 되게 사람 같고 평상시에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생각할 때는 기계 같고 생각할 때 기계 그냥 넋을 딱 놨을 때 되게 사람 같아요. 오늘 나사 하나 풀린 것 같고. 그럼 넋 놓고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넋을 놓는 게 필요하고요. 자, 인간이라서 기계가 아니라서 너무 힘들다, 괴롭다는 고민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 말고 문을 두드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저 해운남과 나누고 싶은 고민 한 통에 100원 샵 1053 CPBC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또 유진 씨분이 오셨다고 문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7945님께서 류디와 모디의 케미 최고 최최고 오늘도 기대 만발입니다 하셨는데 오늘 만발 자신 있습니까?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넋을 낳기 때문에요. 맞네요. 일단은 넋부터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느낌상. 또 제가 또 군대 있을 때 훈련소 조교였는데 그러셨죠. 사격 20발에 20발을 다 맞히면 만발이라고 하거든요. 만발. 네, 그래서 기대 만발이라 한다면 기대를 정확하게 꽂아드리겠다. 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관역을 딱 봤을 때, 표적을 봤을 때 그 중앙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참고하시려면 EBS 한국기 참여하시면 정확하게 관역을 깜짝 놀랐어요. 우연도 그런 우연이 없어요. 하지만 몇 번 촬영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228님은요. 모디나 류디나 기계처럼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 보고 계십니까? 이거 우리 가족입니까 지금? 지금 너무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네. 그러다 삐걱삐걱거릴 때 두 분은 뭘로 기름칠을 치시나요? 자, 유진 씨는 뭘로 기름칠 하십니까? 뭐 기름을 굳이 안 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축적해 놓은 기름이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보통 이런 걸로 기름을 치죠. 근데 모디는 아침에 기름칠을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디 목소리 못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와, 정신이 확 달아납니다. 이게 목소리가 제가 봤을 때는 성대가 한 2시간 있다 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깨는 시간이 딱 있더라고요. 정해져 있어요. 아침에는 모디 목소리 들으면 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 힘들죠. 오늘 하루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점점 깨어나면서 그렇죠. 넋을 놓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11시 한 27분쯤에 깨는 것 같아요. 성대가. 그래서 저도 11시 반까지 걱정하다가 탁 깨는 순간 괜찮은데?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아침에 주례하실 때 네네. 미사 주례하실 때 너무 힘들죠.
많은 형제들이 걱정을 합니다. 오늘 저 목소리로 어떻게 우리 꿀벌들 함께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뭐 우리 꿀벌님도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제가 이제 아침마다 미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빨리빨리. 근데 좀 이게 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다행히 12시 전엔 괜찮아지는. 다행입니다. 아침 프로만 안 맡으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고민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우리 꿀벌님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다고요?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 기계처럼 아이들을 키운 그 시대도 있었는데요. 네네네. 그 시대에 한창 유행했던 노래죠. 오호. 저희 시대 노래인가요? 어떤 노래입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교실이대야. 아이고 됐어. 이제 그런 노래는 됐어. 라고 했던 그 노래. 이제 그런 목소리도 됐어. 자, 그러면 우리 교실 이데야 서태지와 아이들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보기 좋은 널 만들기 위해 우리 계약이란 포장지로 멋지게 싸버리지 이제 생각해봐 다 구름 가린 채 눈어만 쳐 시대가 지나버린 너좀더 솔직해봐 넌 할 수 있어 바꾸지 않고 마음을 조이며 젊은 나를 내면가 바꾸지
네, 서태지와 아이들 교실 이데아 듣고 오셨습니다. 너무 강렬한 노래 좀 뽑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노래 듣는데 이런 생각 못 해봤는데요. 네네네. 아침에 모디 목소리 막 들리는. 됐어. 으아. 거의 그런 느낌으로 아침 모디의 목소리로 듣고 오셨습니다. 네. 너무 힘든데. CPUC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신부님, 우리 신부님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모디, 꿀잼 캐는 양봉꾼이지만 목요일 2부만큼은 고민 캐는 남봉꾼 아니고요. 고민 잡는 사냥꾼입니다. 라디오 해오소 오늘은 우리들의 해오남 한국순교 목자 성직수대 유지인 야고보 보일러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신신우신 앞으로 도착한 꿀벌님들의 고민 사연이 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대치 상태입니다. 내년 중학교 입학을 대비해서 이것저것 공부할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반기를 들었습니다. 나 못하겠다. 안 하겠다. 나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이제까지 고분고분 아무 탈 없이 잘 다녔는데 얘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사춘기인 걸까요? 6학년이 되고 새로 사귄 친구들의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하튼 아들의 요구대로 학원을 다 끊다가는 뒤처질 게 뻔한데 그래서 학원 수를 몇 개 줄이는 걸로 타협을 해보려고 어떤 학원이 제일 가기 싫으냐고 물었더니 하필 영어 수학 학원을 끊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그만둬도 그건 다녀야 하는데 지금 다니는 학원을 어떻게 해서 들어간 건데 중간에 그만두면 다시 들어가기도 다시 쫓아가기도 힘들 거거든요. 그래도 될까 싶어 불안하고 그렇다고 그대로 강행하자니 더 엇나갈까봐 걱정이 되고 어쩌면 좋을까요? 라디오 해오소 앞으로 도착한 오늘의 사연. 나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고 반기를 든 초등학교 6학년 아들 때문에 고민인 엄마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연 주신 분의 처한 상황 한번 분석을 좀 해볼까요? 엄마는 생각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시킬까? 그렇지. 이거 내 아들 뒤처지는 거 아니야? 예. 엄마의 불안감이 지금 막 전달됩니다. 불안감이. 네. 저는 사실 이 사연을 보고 저희 어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봤어요. 어렸을 때요? 예. 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공감 스타일. 저는 엄마한테 화를 냈거든요. 어떻게 해요? 학원 좀 보내달라고. 아니, 형은 학원 보내주고 난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일단은 중산층이었고요. 학원 보내줄 돈이 없다. 어머니가 솔직히 얘기하셔서 가능성을 보셨을까? 그렇다면 아마 끝까지 나가 노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신 거 보니까 일찍 포기하신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명하시네요. 현명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제가 너무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줄 몰랐던 거죠. 어머니가 나중에. 저도 졸았던 기억이 아니라 졸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학습지를 좀 시켜달라. 저희 어머니는 학습지는 안 시켜주셨어요. 그냥 학원을 보내도? 학원을 보내도 학습지는.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저하고? 나는 학습지도 못하고 학원도 못 갔는데. 저는 학습지를 그래서 못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학습지를 하는데 학습지를 시켜달라고 제가 막 얘기하니까 안 된다. 근데 어머니 보니까 제 위로 누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님들한테 공부를 학습지를 시켰더니 효과가 별로 없었다. 이런 그 나름의 체험을 바탕을 두고 저한테는 학습지는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막 우겨갖고 안 밀릴 테니까 한 번만 하겠다. 보통 밀릴 텐데요. 밀렸죠. 엄마는 한 세수 앞을 내다보는 어머니는 현명했다. 어머니 현명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분과 함께 초등학교 6학년 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가정들이 많죠? 아주 많습니다. 결혼도 안 한 우리들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이런 분위기는 최현정 아가씨다가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그렇죠. 네. 우리 아가씨다 아나운서 나오면 확실한데. 그런데 또 우린 또 장점이 있어요. 안 살아봐가지고 되게 가감한 솔루션이나 과감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런 비슷한 에라 모르겠다는 아니죠.
아니면 그 앞에 너무 넘어갈 수가 죄송합니다. 없네.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모르니까. 네. 아니 이런 비슷한 상황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면담을 맞아요. 오시고 맞아요. 저는 한 번은 어떻게 그 솔루션 좀 도움을 드릴까 우리 동료 형제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왔나요? 공부는 중학교 때까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답답한 사람들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그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봤어야 됐어. 왜냐면 우리 형제들한테 백날 물어봐도 맨날 똑같아요. 어렸을 때 공부 안 했다. 우리 형제들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아이들이 막 시간에 쫓겨서 뛰어놀 시간조차 없는 게 너무 안쓰러운 거죠. 저는 좀 새로운 광경을 봤어요.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저희 형이 저를 데리고 네. 평택 거기 학원가에 맞아 기억나요. 예, 맞죠. 10시에 나가보자고. 네. 왜 나가? 그랬더니 나가보면 알아. 딱 나갔더니 10시에 그 명동 한복판 거리처럼 사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형수님이 멋있는 말씀 하셨어요. 도련님, 사실은 아이들은 여기서부터 문화가 시작된다고. 이게 학원이 같이 모여 있으니까. 학원이 단지 이제는 그냥 뭐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문화를 형성하고 학원이 끝난 다음에 뭐 또 사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문화에서 조금 배제가 되면 오히려 정서상으로도 좀 왕따가 되는 정서의 왕따죠. 이럴 수 있는 우려도 좀 되더라고요. 그 이해는 되는데 너무 어머니 입장에서 학원가를 저는 이제 우리 형수님 좋아하니까 형수님 입장에서 충분히 대변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저는 해야죠, 또.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 평촌에 있는 학원가를 보면서 이게 새로운 문화일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너무 안쓰러운 마음도 맞고 너무 불쌍한데 아이들 표정을 보면 표정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 문화라면 아이들이 막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런 표정보다는 막 쫓겨가는 표정도 저희도 봤어요. 네. 저도 휴가 갔을 때 봤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재밌는 건 또 깨발랄하게 뛰어나온 애들들. 있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뽑기 같은 걸 또 하더라고요. 신기한 게 10시가 딱 넘었더니 네. 갑자기 좌판이 벌어지면서 집에 가는 아이들 그 짧은 시간에 네. 버스에 승차하는 그 시간에 뽑기를 막 나눠주고 네. 어떤 교회는 거기서 선교도 하고 제가 거기서 좀 진짜 새로운 문화를 봤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라서. 맞아. 네. 그래서 요 사연으로 다시 좀 돌아오면은 네. 자, 요즘 아이들과 우리들이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진 씨는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놀기 바빴죠. 놀기 바빴지만 모든 학원 다 다녔다. 진짜 놀았던 건 저한테 얘기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적으로 놀았습니다. 계획적으로 놀았습니다. 예. 철저히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세워놓은 그 부모님께서 세워놓은 계획 안에서 아이고야. 이 정도 목표를 달성하면 그 다음 쉬는 시간이 주어지는. 아이고. 그 쉬는 시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됐던. 아이고. 갑자기 김종서님의 노래가 한 곡 생각나는데요. 어떤 노래죠? 아름다운 구속. 처음이야. 처음이 아니야고요. 처음. 갑자기 옛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작할게요. 일단 요건 잠깐 밀어두고 일단 우리 유진 씨분님도 상담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반대. 저는 놀다 지쳐가지고 네. 공부 한번 했던. 그리고 항상 시험은 당일치기로. 그래서 항상 전날에 당일치기. 이게 습관이 너무 되니까 신학교 공부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것은 꾸준히 해야 되니까. 꾸준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그때 처음으로 어렸을 때 진탕 논 걸 후회해봤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우리 모디 신부님은 네네. 꾸준히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때는 이미 바꾸셨을 때인가요? 이미 바꿨는데 조금 빨리 바꿨던 이유가 네. 그게 가능했던 게 어차피 신학교 들어오니까 과목이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과목이 아니야. 얘도 아니야. 쟤도 아니고. 뭐 누가 더 똑똑하나 보자. 누가 더 뇌가 싱싱한가 보자. 이러면서 같이 출발 선생이 사니까 되더라고요. 우리 또 신학교 교육은 또 경쟁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같이 가는 교육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한번 후회를 해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바꾸는 과정들이. 네. 뭐 공부는 뭐 쉬운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 하시니까 되게 제가 좀 약간 불리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 어린 시절 지금 비교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지금이랑 비슷한 면도 있고요. 근데 사회 자체가 단순 비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더 그 복잡해지고 또 많은 교육량을 한꺼번에 소화해야 되는 그 요즘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선행 학습도 해야 되고 예전에는 뭐 그냥 그때 맞는 공부를 하면 됐다 그렇지. 한다면 지금은
선행학습, 먼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아이들이 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 제 조카 어릴 네네네. 때 유치원에 갔더니 영어를 그때부터 이렇게 막 쓰고 와, 그리고 그 유치원 안에서는 한국말을 못 쓰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요? 예, 그 유치원 방침이. 아,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아이들이 영어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아저씨는 영어 못하는데 그럴 때 아이들이 말을 못해요. 바본가 봐. 아저씨 바본가 봐. 저도 그게 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조카도 영어 학원을 다녀오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내가 물었죠. 우리 조카 예주인데 예주야 영어 학원에서 뭐 배웠어? 그랬더니 예주가 딱 저를 쳐다보면서 영어를 배웠지. 딱. 근데 제가 얘는 됐다. 얘는 됐다. 얘는 아빠한테 혼나기 딱이다. 생기발랄하네. 생기발랄하죠. 영어를 배웠지. 딱. 그런데 그래. 그러니까 뭐 배웠냐고. 그랬는데 아빠한테 바로 혼났습니다. 삼촌한테 똑바로 대답하라고 해가지고. 그렇네. 그리고 저는 또 놀랐던 게 예전에는 저는 나가면 놀 수 있었어요. 나가면 밖으로 나가면 네. 우리 아파트 나가면 놀이터에서 구멍 파가지고 구설치기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냥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그 땅에서 야구도 할 수 있었고 일단 모래사장이 있었죠. 네, 모래. 고무치기도 할 수 있었고 근데 요즘 애들은요 클럽에 가입해야 된대요. 몰랐죠? 클럽이요? 축구를 하고 싶어도 축구 클럽 이렇게 클럽 그러니까 활동 못 들어가나요 거기를? 그러니까 애들이 밖에서 노는 애들 없어. 없다는 거예요. 다 클럽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면 없어요. 네, 그게 아니면 못 놀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축구장까지 데려줘야 되고. 난 몰랐어요. 우리 조카들 아니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네. 저는 조카들이 있는데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좀 관심 좀 가지고. 저는 조카 부모 참관 수업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렇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해야 이게 유대가 생기는 겁니다. 예.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깜짝 놀랐던 야, 놀이 문화도 이렇게 바뀌었다면 진짜 학원밖에 갈 데가 없겠구나. 이 생각도 했다니까. 안타깝다. 진짜 안타깝죠. 저는 오늘 사연자의 고민을 들었을 때 이거는 엄마가 너무 공부시키려고 하는 그 답정너 있잖아요. 그렇지. 네, 거기에서 아들 요 관계만 봤어요. 그래서 이 당장은 그 공부보다 엄마랑 아들의 그 관계가 더 우선이다. 큰일 날 얘기예요. 큰일 날 해우소 할 뻔했네요. 제가 우리 조카들과 유대가 없었으면 오늘 큰일 날 얘기할 뻔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말 저도 고민인데 네. 자 그렇다면 음악 듣고 와서 우리 고민 나눔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이분의 심정에 공감하신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꿀벌님들의 생각, 꿀벌님들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학원 안 다니겠다고 선언한 아들과 그러려고 하니 불안하다는 엄마. 이 둘 사이에 어떤 돌파구가 필요할까요? 이럴 땐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우리 꿀벌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세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의 방송 토크로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해법 지금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도 머리를 맞대고 보다 좋은 답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노래를 또 선곡하셨다고요? 네. 우리 호흡하면 이 노래가 생각나요. 어허. 아주 오래됐는데요. 예. 저는 일단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면 제 기분이 좋잖아요. 좋습니다. 아이들 나름의 고민, 그러나 그 고민을 지혜롭게 또 답해주는 아빠와 아들의 목소리. 김국환 씨의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 김국환 씨가 부릅니다.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 뚜비뚜바. 듣고 오겠습니다. 뚜비뚜바 뚜뚜바 뚜비뚜바 뚜뚜바 아들아 아름다운 세상에 서로 모르고 찾아왔지만 아빠라 부르고 아들이라 부르니 얼마나 신기한 인연이냐 우리는 아들아 무엇을 생각하니 난 너를 보기만 해도 좋구나 국어 문제 10개 자수 문제 11개 틀리면 어떠냐 잘하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말인데요 공부 좀 안 하고 살 수 없을까요? 신명나게 왼종일 놀고 와서 진범지게 또 놀고 싶은 거냐 아빠도 그랬지 어렸을 땐 다 그래 다른 곳
것도 좀 해볼 걸 후회도 되지만 아빠는 내가 무엇이 되길 바라고 기도하시나요? 내가 가진 노래를 부르려봐 난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쑥쑥 자라나서 무엇이든 되겠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겠지 오락도 하고 싶고 개구리도 잡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항상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사랑해요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죠 아빠는 내가 좋다면서 왜 엄마하고만 같이 자요? 흰머리가 아름다운 여자는 세상에 엄마밖에 더 있느냐 엄마는 아빠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었지 그런 거야 알겠니 아빠가 하는 말은 알쏭달쏭 알쏭달쏭 그런 대로 난 왜 알아들을까? 우린 항상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사랑해요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죠 아들들이 두비두바 두두바 두비두바 두두바 두비두바 두두바 두비두바 두두바 두비두바 두두바 두비두바 두두바 두비두바 네, 김국환이 부른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 듣고 오셨습니다. 뚜비뚜바 할 때 저희도 모르게 같이 뚜비뚜바 하면서 춤을 추게 됐죠. 지금 목소리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돌아왔군요, 드디어. 신시은씨 목요일 2부 라디오 해우소, 오늘은 한국순교목자성직수도의 류지인 야거보 보일러 시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연에 대한 꿀벌님들 표 해법도 좋고요. 꿀벌님들도 고민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고민 사연 계속 받겠습니다. 파라나 오구님께서 저희 며느리도 같은 고민을 하는데 시어머니인 저는 잔소리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학원 다니라 지친 손주 보면 안쓰럽습니다. 맞아요. 안쓰럽죠. 이게 또 할머님 세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는 더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아이랑 나의 아이지만 그래도 좀 사랑이 더 그윽한 시선으로 봤을 때는 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를 살짝 났을 때는 안쓰러운 마음이 없을까요? 이 사연자도 이거 있을 텐데. 그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약간 한 건너서 우리 조카들만 바라보는데도 이 정도인데 네네네. 부모님은 이게 공부하지 마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니 근데 그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죠. 제가 만에 하나 내가 가정을 이뤘으면 만에 하나 나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줬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무도 동의 안 하는데. 아 공부는 중요하니까. 아이, 이거 말도 안 돼. 왜냐면 저도 큰 실수를 한 번 한 적 있어요. 그 40년 동안 부부 생활하신 어머니한테 네. 가가지고 어머니, 저는 모든 사람과 사랑을 이렇게 주고받는 이 일보다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을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매맞을 소리 하지 말라고 저한테 한 사람 매를 맞았어야 되는 건데. 매를 맞았어요. 한 사람 향한 사랑이 얼마나 힘든 건지 이렇게 얘기하셔서 맞아. 이것도 아껴야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했죠. 근데 공부는 사연자 입장에서 공부는 포기는 못할 것 같은데 맞아요, 공부시키는 맞아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지금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좀 전환기 아닙니까? 지금 사춘기도 오고 몸과 마음이 커지는 시기인데 맞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강압적으로 시킨다는 거 때문에 좀 거부감이 강요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닐까. 아이가 오히려 지금 다 그만두고 싶다. 내가 공부하는 기계냐. 보통 그렇지. 사춘기 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답변인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내 친구는 다 학원을 다니나? 아니면 아까 친구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친구 중에서도 그냥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와 같이 보조를 맞추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영향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네.
여러 가지. 근데 보통 이 정도 아이들은 일단 좀 자주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그렇지. 일단 뭐만 하면 강요당하는 게 싫어요. 이제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먼저 계획을 다 차려놓고 너 이대로 해. 그러니까 이게 싫은 게 아닐까. 아, 근데 그거를 알아갈 나이가 된 거군요. 네. 예전에는 엄마가 해주는 게 다 정말 좋고 편하고 믿고 따를 수 있었는데 보니까 엄마가 하는 것보다 내 친구들을 알려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그쵸. 이런 시기들. 네, 또래 집단의 가치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근데 국영수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정말 큰 충격인데 아, 원래 예습복습을 국영수를 중심으로 예습복습을 천천히 충실히 해야 옛날 사람이네. 좋은 대학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옛날 모드. 옛날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만. 아, 근데 그걸 내려놓겠다고 하니까 아마 친구들 중에 난 진짜 공부 안 할 거야 라고 선언한 친구들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그냥 이유 없는 반항들 네. 시작될 수도 있는데 자 엄마와 아들 부모와 자녀 간의 얘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엄마와 아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까도 우리가 살짝 좀 다뤄보긴 했지만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든 문제가 똑같지만 음흠. 공부를 시켜야 돼요. 일단 그렇죠. 시켜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하고 자, 일단 만날 접점이 없어집니다. 아 접점이 없구나. 그래서 대화를 하려면 대화를 위한 빌드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먼저 아이 입장을 먼저 공감을 해줘야죠. 그동안 해왔던 게 아무 표현을 안 해서 몰랐는데 정말 힘들었니? 오. 그러니까 지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공부하는 기계입니까? 그동안은 뭐 별말 없었다 하니까 그동안에 아무 말 안 해서 엄마가 몰랐는데 그게 많이 힘들었니? 라고 먼저 묻는 거죠. 오. 이제 걱정이다 시켜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묻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이 시킨 건가? 오.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대화를 위한 발판, 빌드업을 딱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저도 그 빌드업 가니까 갑자기 좀 엉뚱한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매맞을 소리일 수도 있겠으나 일주일 정도 그 자율 재량 학습인가 그래가지고 네네. 학교에 신청할 수가 있나 봐요. 일주일인가 3일인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예, 이제 재량 따로. 수업으로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저는 한 일주일 정도를 엄마랑 아빠랑 같이 아빠가 좀 힘들면 엄마라도 네. 여행을 좀 갈 것 같아요. 이거 좋은 거죠. 먼저 가요. 네. 가서 이 공부 학원도 다 있게 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신부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딱 앉혀놓고 자 이야기 시작해볼까? 딱 이러면 또 강요 같아. 우와, 무서워. 너 그래 그동안 말을 안 했지만 너 왜 그랬을까? 엄마랑 한번 얘기를 시작해볼까? 뭐 이러면 그건 얘기가 아니라 강요죠. 강요 같아. 그래서 한번 폭력에 가깝죠. 그 마음을 여는 어떤 과정으로 우리 아들이 좋아할 만한 곳을 조금 미리 살펴본 다음 거기 한 며칠 정도 그냥 학원을 제하고 그래서 이 학원을 제했을 때 전 분명히 이 아들도 학원을 안 가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 너무 좋은데 네네. 그 단계 전에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있었죠? 먼저 선택권을 주는 네. 거. 지금 엄마가 선택권을 쥐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 그리고 대부분 부모님들이 선택권을 갖고 강요를 하죠. 그렇죠. 근데 선택권을 주는 듯한 그 영어나 수학 중에 하나만은 이어가는 게 엄마는 좋겠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어떤 걸 더 좋아하니? 좀 더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든지 그러면 좀 덜 힘든 쪽을 선택하든지 그러면 둘 중에는 어떤 거 선택해 볼래 하고 이런 선택권을 주는 듯한 어떤 그런 대화법도 시작을 해보고 좋네요. 그다음 그것도 안 되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공부해 마라 이 최종 완전 결단 나기 전에 그때 잠깐 학원 끊는 게 아니라 한 4주 정도만 쉬어보자. 이제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멈춰보자. 네. 잠시. 학원을 끊는 거는 마지막 결단이잖아요. 그렇지. 네. 결단을 유보한다. 네, 유보하면서 그 시간에 4주 정도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볼래? 어떤 선택이 좋아? 그동안에 뭐 자기주도적인 학습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부모도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그러면. 자, 요렇게 해서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저는 또 대안학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우리가 공부에 부모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혹은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될지 그 학습법을 모르니 주변 사람들과 같이 따라가는 자기 자신도 발견해야 될 거라고 봐요. 네. 왜냐면 철수 엄마가 학원 보내니까 어. 나는 그냥 생각 없이 우리 아들도 보내야겠다고 생각해서 학원을 그냥 보내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런데 아까 시부님께서 4주 정도의 유보기간을 갖는다면 엄마도 고민할 것 같아요. 아, 고민되죠. 다양한 교육법이나 학습법이 뭐가 있을까를 엄마도 고민하고 우리 아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교육법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공부를 멈추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네, 아니죠. 예,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는 필요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지금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필요한데 이 공부를 스스로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스스로 선택하고 잡을 수 있도록 네, 그런 시간을 유보하는 것도 필요하고 네네. 네, 주변에 다 내가 따라가고 있나? 안 그러면 내가 정말 주도적으로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전 뭐 살짝 번외 질문이긴 한데 왜 4주일까? 아, 예, 되게 의미심장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1주는 짧고, 네. 2, 3주면 너무 간당간당하고. 그냥 나온 것 같죠? 4주 정도는 그냥 한 달 생각하고 나온 것 같은 느낌.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긴 시간 어찌 보면 약간 지루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시간들 통해서 내가 뭔가를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도 함께 논의해 보았고, 자, 그럼 좀 재미있는 질문이긴 한데 네. 우리가 약간 가상의 이야기인 거죠. 가상의 이야기. 가상. 가상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네, 좋습니다. 일단 아이가 둘 생겼어요. 시호님한테. 저는 셋 생각하고 있는데. 셋 좀 많습니다. 두 하지만 명으로. 하지만 이제 저출산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3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 네, 3명이요. 자, 아버지가 됐습니다. 네. 자, 지금 첫째 아들은 되게 모범이야. 모범생. 아빠가 모범이라면 하는 대로 공부도 다 해. 잘하고. 공부 잘해. 아빠가 하는 대로 다 해. 시키는 대로 다 다 해. 잘하고. 예. 셋째도 그냥 사실 마냥 이뻐요. 그냥 귀여워. 아직 공부할 때는 아니야. 막내니까. 막내니까. 네네. 둘째가 문제입니다 지금. 와, 셋째를 이렇게 보내버리네요. 셋째 문제. 안녕 셋째. 둘째가 지금 문제 네. 터졌어. 둘째가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면 네. 우리 야고보 아빠의 선택은 아빠랑 함께 놀러 갈까? 신시루 스튜디오 놀러 갈까? 싫어. 난 모디가 제일 싫어. 그것도 싫어. 날 강요하지 마. 이런 거. 어딜 강요해? 아빠. 그럼 조용히 이제 짐을 싸줘야죠. 짐을 네, 싸준다. 짐을 싸주고 가서 나무 아빠랑은 여기까지. 산에 좀 갔다 와. 가서 몽둥이 좀 꺾어 올래. 뭐 이런 옛날 방식. 그런 게 있습니까? 왜냐면 저희는 감이 전혀 안 와. 저는 감이 안 와요. 왜냐면 아버지한테 사랑의 회초리를 많이 맞고 자란 사람이라서 보통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부모님도 근데 저희 세대라고 보면 부모님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방법을 모르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맞아. 우리가 이제 가상으로 지금 연기를 해봤지만서도 방법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죠. 네. 쉽지가 않아. 하지만 놓칠 수는 없고. 근데 대화를 이어가려면 일단 물러나는 게 필요합니다. 한번 물러난다. 네네. 물러나는데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요. 되게 좋은 팁 그런 같은데. 그런 거죠. 네네네. 이제 아빠도 내일 직장 가기 싫은데. 그럼 가지 마. 난 한 달 동안 굶어볼 거야. 막 이렇게. 사춘기 소년. 네. 그렇구나. 그러면 하느님 얼굴이 먼저 보일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거의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보다 현명한 대처법 그리고 뭐 이거 그 어느 것 떠나서 우리 마음을 좀 다스린다면 엄마가 갖고 있는 불안감도 그리고 이 불안감이 사라진 자리에 아이에 대한 마음을 좀 헤아리는 해안도 생길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앙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네, 필요하죠. 그 자녀란 그 우리 존재는요, 그 하느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부인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 선물들을 바라봐줘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바라본다. 네.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주도권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그래서 그 고유한 인격과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려는 어떤 그런 노력에서부터 그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 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것. 이 기본은 우리가 그 행동의 방향을 정할 때 베이스로 갖고 있으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하느님께서 나에게 위탁해 주신 생명이다. 저는 시우님 말 공감하는 게 제가 계속해서 아까부터 조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조카를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인격적인 현존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조카들이 뭘 원하는지 더 잘 묻고 그다음에 뭘 바라는지를 쉽게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 해주고 싶어. 있는 거 없는 끌어다가. 왜냐하면 저는 하느님의 선물로 보고 있으니까. 네네. 아, 근데 우리 형과 우리 형수님은 그게 힘들 것 같은 거죠. 너무 밀접하니까. 너무 밀접하니까. 나의 어떤 미래도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 내 소유물 같기도, 어쩔 땐 소유물 같기도 하고, 네. 내가 완벽하게 보호해야 할 그 보호의 대상 같기도 하고. 근데 시부님이 더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휩싸여 있으면 이걸 분리시키기가 어렵지 않을까. 아 예. 그래요. 그리고 적절한 거리감을 두는 게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존재 자체의 중요성, 또 거기에 하느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 그 다음에 그럼 하느님께서 주신 이 아이, 내 아이이기 이전에 하느님의 아이인 이 아이를 바라볼 때 내 역할은 무엇일까? 그렇죠. 네, 했을 때 아, 나는 방향 화살표 정도, 길잡이 정도. 되지 않을까. 아무튼 첫 번째 교육자로서 만나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학원을 끊는 게 두렵고 그렇지. 아이가 잘못되는 게 두려운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 걱정을 표현할 때 사랑 안에서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그 공부를 그러면 같은 표현이라도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학원을 이거 2개 다녀야 되는데 왜 둘 다 안 하려고 하지? 이런 고민 이전에 공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시선, 어떤 그런 그 재료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시부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또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공부를 직접적으로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뭐 목마른 망아지를 호수까지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네. 그 말이 물을 먹을지 말지는 말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억지로 먹일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생각을 좀 바꾸게 되는데요. 회초리라도 하나 깎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시작은 망아지로 했는데 지금 말로 끝났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네네. 이게 어디까지는 강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 그리고 하지만 이 아이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엄마의 역할들. 네. 왜냐면 부모님들은 이게 아이가 꽉 이 상태로 그냥 꽉 잡힌 상태로 어디까지 가주길 바라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 부모님의 역할 방향성을 볼 때 부모님 어려운 얘기도 보조 수단으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아들 너는 수학과 영어를 하기 싫구나. 엄마는 이런 일이 하기 싫은데 엄마가 이 일을 놔도 괜찮을까? 뭐 하면서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또 하지 않았을 때 벌어질 엄마가 감당할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엄마의 일이지만 아이의 시선으로 엄마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초대를 하고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그것을 아이가 공부를 안 했을 때 일어날 일들이나 공부가 왜 필요한지를 아이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아이의 시선에서 한번 바라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4498님께서 학교 공부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데 학원 끊어도 큰일 안 나요라고 오히려 더 세게 말씀해 주신 네. 4498님이 계셨고요. 네. 2354님이요. 아들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혼자 소가리만 한다면 더 속으로 병들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건강한 아이였다. 네네네.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적절하게 딱 표현을 해주니까 또 부모님 입장에서 고민스럽지만 지금 그 고민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좋습니다.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우리들이 정말 어렵게 한번 풀어나가 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밖에 알아두면 좋을 꿀팁이 있을까요? 저는 천상 사제인가 봐요. 네네. 네. 결국은 기도와 신뢰. 그럼요. 네. 이거 현실적인 노력은 하되 기도와 신뢰. 그러니까 부모님도 하느님께 이 어려움을 좀 맡겨야 된다는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걸 다 계획하고 그 틀 안에서 모두 다 이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때때로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가톨릭 우리 신앙은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네. 내가 정말 어렵고 해결책이 안 보이는 이제 난관에 봉착할 때 네네. 결국은 내어 맡기는 것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네.
부모가 설계할 수는 있어요. 아이 인생을. 음흠. 근데 그 설계도 사랑과 신뢰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하느님께 나의 어려움을 맡기는 이런 부모님의 태도는 또 아이에게도 먼 훗날 그 좋은 모습에 그 고민하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보통 그런 모습을 배웠다면 자신이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의 아이에게도 똑같이 그렇죠. 그런 제안들을 할 수 있겠죠. 네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건데요. 벌써 시간이 다 됐나요? 끝났습니다. 네. 짧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도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선물인 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걱정으로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정한 계획과 뜻이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무엇을 덮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제 아이이기 전에 당신의 아들인 이 아이의 자유와 성장을 돕는 참된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완벽이 아니라 부족하면 당신이 채워주시는 완성을 향하게 하소서. 아멘 하고 써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드린 솔루션 그리고 마지막 기도까지 네. 오늘 꿀벌인데 막 마음이 그냥 촉촉하게 네. 신부님 말씀을 젖을 것 같은데요. 자, 내일은 황금 같은 금요일입니다. 신나는 모이세 오락실 함께 할 텐데요. 그 시절 단골 오락실 드나들듯 룰루랄라 놀러 들어오세요. 뚜비뚜바 놀러 오세요. 오늘의 라디오 해우소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방송이 모두 끝났으니 가서 재미를 전합시다. 청취인에 감사드리며 끝곡은 우리 신부님께서 신청해 주신 살다 보면. 맞습니다. 네. 또 좋은 노래. 살다 보면 또 사라집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노래 또 신청해 주셨는데 차지연의 목소리로 살다 보며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유진 시민과 함께 안녕으로 끝 인사 나눌게요. 여러분 안녕. 혼자라 슬퍼하진 않아 돌아가신 엄마 말하길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 말 무슨 뜻인진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주문 같아 너도 해봐